4월 28일 금요일 아침 모닝 포커스 시작합니다. 이슈 투데이. 지금 한국에서는 우울한 경제발 뉴스에 연예계 소식이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SG증권이라는 회사가 이 폭락을 거듭하면서 피해자가 늘고 있는데 이 가운데 가수 임창정 씨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으며 문화 연예계 쪽 피해뿐만 아니라 연루 가능성도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들어봅니다. 전화에는 문화평론가 문선영 씨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문선영입니다. 네, 이 증권회사는 도대체 어떤 증권회사고 어떻게 또 연예인들이 여기에 또 연루가 되어 있을까요?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SG 소시에테 제네랄은요, 그 프랑스 금융그룹으로 투자 전문 회사인데 네. 이번 한국에서 이제 대량 매도 폭락 사태가 벌어지면서 그러니까 주식을 이제 굉장히 많이 싸게 팔기 시작하면서 피해자들이 가격이 하락하고 속출하고 있는 거죠. 네. 여기에 그 연예인 중에서 가수 임창정 씨라든지 박혜경 씨 그리고 노홍철 씨 이름들도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노홍철 씨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이 현재 그 소시에테 제너럴 SG 증권은 주가 조작 사태까지도 의심을 받으면서 수사를 시작한 듯합니다. 계획적으로 다시 말해서 이제 막 이득을 올리려고 이제 매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매각을 하게 됨으로써 많은 피해자들을 입게 됐다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본격 조사가 들어간 거죠. 일단 현재까지는 임창정 씨가 이제 도마 위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임창정, 가수 박혜경 씨 모두가 피해자 신분인 것처럼 보이고요. 다만 임창정 씨가 그 소시에테 제너럴에 먼저 투자를 한 후에 뭐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이벤트 등에 참여를 하거나 얼굴을 이제 내밀므로 인해서 그 비간접적인 형태로 투자 홍보를 한 것이 아니냐. 이것 때문에 만약에 돈을 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뭐 문제가 그 홍보로 인해서 투자의 어떤 수익을 거둔 거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실제로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벌면 사실 알고 있는 지인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은 드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정도로 그렇죠. 뭐 좋은 정보 서로 공유하고 이런 거 내가 들어봤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라고 이런 정보 공유 차원의로 임창정 씨가 지금 인발부된 것이 아닌가 그 정도 아닌가 그래서 임창정 씨 역시도 이 피해자로서 지금 보이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 미국에서도 그렇고요. 또 보면은 연예계의 그 중요 인물들이 간혹가다 돈을 사기당했다, 빌려주고 못 받았다, 투자를 권유받고 손실을 크게 보게 됐다, 뭐 이런 소식들이 간간히 나와요. 그래서 투자나 재정에 관해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나 꽤나 있는데 문화 그리고 예술계에 계시는 분들이 특별히 이런 면에서 취약한가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만약에 취약하다면 왜 이 분야에서 이렇게 유명인들이 취약할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말이죠. 네. 한국에서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무슨 TV에서 무슨 토크쇼 다 할 때 보면 다 손해봤다 그러지. 다 그냥 망했고 뭐 제대로 된 분이 한 분도 없더라고요. 그 어떻게 왜 그럴까요? 그게? 돈을 벌면 그러게요. 시시하나 봐요. 네. 아니 다들 보면은 아시겠지만 정말 연예계 뉴스나 이런 거 보면은 뭐 지인에게 돈을 뜯겼다라든지 돈을 빌려주고 나서 못 받았다라는 이야기들이 다들 경험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일단은 문화 연예인들의 경우에는 명망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무엇을 해도 그리고 어떤 사건 사고가 이제 터져도 실제로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연예인들 이름이 가장 먼저 수면 위에 떠오르기 마련이죠. 네. 그래서 먼저 화제의 중심이 되는 건 맞고요. 둘째는 이 스타가 되는 경우에 실제로 어느 날 갑자기 거액의 출연료를 받게 된다든지 그러므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만져본 적이 없는 돈을 갖게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직업상의 예. 특성이죠. 예. 또 누가 출연료를 얼마나 받았는지 뭐 이런 게 사실은 우리가 뭐 누가 월급을 얼마나 받았는지 비즈니스 얼마나 수익을 얻게 됐는지는 사실 굉장히 사적인 영역인데도 놀랍게도 이 문화예술인들, 연예인들의 출연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공개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사실이 있고요. 네, 포브스 같은 그러다 경우에는 보니까 세계적으로 그 스타들이 뭐 1년에 얼마 벌었다 해마다 또 발표를 그렇죠. 해주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본인의 인컴이라든지 투자 자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적인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네. 이 연예계에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사실 이게 공개적으로 된다라는 것도 이제 원인을 살펴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는 당연히 이목이 집중될 것이고 차근차근 돈을 모아보지 못한 상황에서 큰 돈이 조졌을 때 굉장히 불안정하게 투자 쪽으로 휩쓸리게 되는 것도 사실이죠. 네.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연락을 해서 뭐 좋은 투자자가 있으니까 투자처가 있으니까 같이 투자를 해보자라고 뭐 당연지사 아닐까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왜 주식 투자 쪽만 살펴보면 우리 한국 문화 연예인들은 경우가 되게 실패 사례가 많죠. 네. 그런데 헐리우드 스타들의 경우에는 이 투자 쪽에 굉장히 성공 사례가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종목을 보고 투자하는 한국의 풍토 그리고 와 저것이 잘 될 것 같다라는 정보를 들어서 나도 투자에 같이 대열에 참여하자라는 그런 투자 풍토가 한국에는 있지만 헐리우드 스타들은 주로 이제 기업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 최근에 들어서 그 많은 헐리우드 스타들이 스타트업 그 기업이라든지 벤처 기업에 투자해서 많은 수익을 얻은 굉장히 좋은 사례들이 있거든요. 이런 관점을 바라본다면 비즈니스에 투자하고 한 기업을 키워서 함께 성공시켜 보겠다라는 개념. 이런 개념이 그냥 수익에 차이가 없겠다라는 한국의 투자 풍토와는 좀 큰 차이가 아닌가.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예인들이 유명할 때는 돈을 많이 버는데 그 인기가 언제 어느 때 하락하고 돈을 벌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내가 또 나이가 들면 그때는 어떻게 하지? 지금과 같은 인기를 누리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목돈이 생기면 뭐 비즈니스를 창업을 한다던가 뭐 이런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는 듯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열려 있고 가능성이 열려 있고 더 많은 노이즈라고 그러죠. 네네. 실제 투자에 관련해서 노이즈나 스트레스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이런 기본적인 돈에 대한 개념이 없으시고 준비가 안 된 분들에게 사실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런 뉴스가 좀 듣기가 싫어요, 솔직히. 아니 뭐 우리가 무슨 저 사람이 뭐 투자를 잘못해서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다가 뜯기는 거를 왜 우리가 그런 소식을 들어야 되나?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좀 네네. 뭔가 좀 그 청취자들로 하여금 뭔가 좀 무관심 쪽으로 오히려 더 몰고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글쎄요, 이 뭐 투자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지만은 지금 저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뭐 넷플릭스에 네. 투자를 유치했다라는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 저 이현주 앵커도 지금 뭐 상당히 화를 많이 내시던데. 화가 나는 게 아니고요. 넷플릭스가 지난해에 벌었던 수익을 네. 곱하기 4 해가지고 네. 투자를 하겠다 뭐 이랬으니까 그거는 뭐 계산이 가능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네네. 그래서 어쨌든 뭐 앞으로 4년간에 한국 콘텐츠에 2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발표가 나왔는데 우리 문선영 씨는 문화평론가이시고 또 예전에는 영화진흥위원회 소장도 역임하셨던 이 정부 관련 영화 일을 했던 분이시니까 이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은 대통령이 외교 순방을 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협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과거사 청산이라든지 아니면 국가 안보도 있을 수 있겠고 비즈니스 투자 유치도 있겠고 뭐 다양하게 그 목적이 있겠지만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넷플릭스를 만나서 투자 협상한 것이 이례적인 것은 아닙니다. 뭐 기존의 문화 투자 관련해서는 고 김대중 대통령의 성공적인 선례도 있고요. 뭐 고 노무현 대통령이라든지 뭐 당시에 뉴욕 증권권에서 등과 함께 투자 유치를 했던 그런 성과도 있고 뭐 문재인 대통령은 다방면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의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내기도 했었죠. 따라서 이번 넷플릭스도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영화진흥위원회에 있었을 때 경험을 보자면 가장 곤혹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재밌는 에피소드인데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LA를 방문을 하면 그렇게 헐리우드 영화사들을 만나보자고 미팅을 연결해달라는 요구가 많았었어요. 네. 네, 당시 헐리우드에서는 왜 우리가 한국의 정치인을 만나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도 없고
또 만날 목적도 없는데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헐리우드 영화사 관계자들과 사진을 찍는 것 그렇게 굉장히 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간에서 곤란했던, 왜냐하면 저는 일종의 공무 수행을 해야 되는 위치였었고 한국 영화를 프로모션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헐리우드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이런 외교적인 것들 때문에 사실은 조금 이제 곤란했던 기억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뭐 결국에는 일종의 과시적인 외교이죠. 근데 지금 상황이 달라진 것은 헐리우드나 특히 넷플릭스가 사실 우리가 찾아가지 않아도 요즘은요, 아시다시피 한국의 컨텐츠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한국의 컨텐츠를 개발하고 더욱 선점하려고 오히려 헐리우드가 넷플릭스가 더 적극적으로 한국에 달라든다라는 거죠. 즉 제가 일했을 때는 한국 컨텐츠를 어떻게 알리려고 했던 그 15년 전의 상황이지만 지금은 헐리우드에서 스스로 한국의 컨텐츠를 유치하고자 하는 세상으로 바뀌었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넷플릭스 투자 협정은 좋은 결과입니다. 좋은 결과인데 사실은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한국 컨텐츠에 주력을 하고 있었고 그만큼의 투자를 또 하고 있었고, 그리고 한국의 대통령까지 와서 부탁을 한 셈이니까 이거는 뭐랄까요, 뭐 어차피 내가 하려고 했는데 와서 부탁까지 해주니까 더 콧대만 높아진 게 아닌가. 그리고 사실은 너무 쉬운 일을 한 거고 하지 않아도 됐었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아까 제가 첫 번째 그 뉴스에서 소시에테 제너럴 증권에서 임창정 씨 같은 연예인 이름이 부각되는 게 화제성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지금이나 뭐 예나 헐리우드 넷플릭스가 화제성의 중심이다 보니까 쉬운 외교, 눈에 띄는 외교, 어찌 보면 뻔한 외교를 그냥 대통령이 해주신 것, 이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사실은 이랬어야 된다고 봐요. 넷플릭스가 여러분들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피지컬 100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한국의 프로그램이지만 그 안에서의 어떤 그 컨텐츠 내용에 대한 판권을 나누는 것이라든지 판권이 누구에게 소유가 되어 있는지, 실제로 창작자나 그 집행했던 이랬던 스태프들은 한국 사람들이지만 모든 수익들은 사실 넷플릭스가 가져갔다라는 뉴스를 여러분들 많이 접하셨을 거고요. 네. 저희도 한번 다룬 적이 있죠. 네. 이러한 문제들은 사실은 좀 좋은 딜을 해가지고 나왔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공과로 더 빛이 나지 않았을까. 근데 어차피 투자하려고 했던 것을 투자를 받아낸 것처럼 얘기하는 것보다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한국 경제 외교에 있어서는 뭐 IRA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과 관련해서 고초를 겪었었죠. 한국의 자동차 수출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미국의 규제, 뭐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었기를 하는 부분이 좀 아쉽죠. 물론 방미 일정이 앞으로도 충분히 남아 있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거고, 하지만 가장 화제성이 크자 가장 쉽고 어쩌면 대통령이 안 해도 어차피 넷플릭스가 투자했을 법한 일을 첫 일정으로 터뜨려 버리니까 그냥 뭐 잘하셨습니다. 뭐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가만히 있어도 투자가 들어오는 것 말고 좀 더 어려운 경제 문제, 그리고 또 우리 한류 컨텐츠를 더 알리는 쪽으로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번 주에 혹시 볼만한 드라마나 영화 있을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넷플릭스에서 한번 저희가 다루고 싶은 이야기이긴 한데요. 그 비프라는 네. 그 컨텐츠가 있죠. 지금 현재 미국에서 상위 10위권 안에 계속 올라와 있는데 코리안 아메리칸들의 이제 등장을 하는 이제 주연 배우로 등장을 하고 스티븐 연이라고 미나리에서도 많이 잘 알려진 우리 한국계 미국인 배우이죠. 근데 내용 자체가 굉장히 리얼리스틱하고 미국 현실에서 스트레스가 많은 그야말로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우리들의 분노, 이러한 정서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혹시 보실 수 있으면 비프 한번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퀸스메이커였나요? 네, 퀸메이커라는 영화 네. 저 드라마는 제가 어제 이제 끝을 냈습니다. 드디어 끝을 냈군요. 근데 그렇게 뭐
열이 나서 보게 되는 드라마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미안한 얘기지만은. 네. 네, 그래서 아하. 어제 겨우 끝을 내고 한숨을 쉬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네. 헝거 보셨어요? 네? 헝거는 보셨어요? 헝거 아직도 못 봤어요. 아, 네. 헝거를 보면서 저는 한국에서 영화를 만드는 거하고 그 태국에서 만든 영화잖아요. 그죠? 맞나요? 제가 제대로 알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네네. 이게 깊이 들어가는 거가 아 확실히 좀 다르구나. 한국은 좀 깊이 들어가는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태국은 살짝 맛보기만 보여줬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서 다름이 좀 느껴졌어요. 네. 날씨가 더워서 한국의 그런가? 컨텐츠가 네. 한국의 컨텐츠가 정말 창의적 면에 있어서나 소재 면에 네. 있어서 전 세계 지금 1위라고 볼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아 그리고 드라마 나쁜 엄마라고 시작을 한 게 있어요. 이제 두 개가 나왔고 2편이 나왔는데 저는 처음에 네네. 스카이캐슬 비슷한가라고 봤다가 아니네. 어머 검사 관련인가? 봤더니 그것도 아닌 듯 아니네. 합니다. 네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다, 이 드라마. 야, 이게 어떻게 펼쳐질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기대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보면 볼수록. 네. 다음 주 주말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넷플릭스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드라마 몇 편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좋은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문화평론가 문소영 씨와 함께했습니다.